네, 김소정 변호사 맨날 전화로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서울에 행차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서울에 오셨나요? 무슨 일정이 있으신가요? 네, 국회 오늘 한국 여성의정 간담회가 있어서 아, 여성의정 간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예. 부산 사갑의 딸. 갑의 딸이죠. 사갑의 딸. 사의 딸인데 사갑의 딸이잖아요. 갑의 딸. 네, 정확히는 사을은 조경태 네. 지었고요. 조경태 네, 네, 네. 의원이고. 조경태 의원도 얼마 전에 나오셨었는데 네. 김소정 변호사는 사갑의 딸로 사갑의 당협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직전에 직전에. 네, 이번 네. 총선 나갔다가 예. 그렇죠. 6대 6명을 붙이시더라고요. 예비 경선에 네, 그때 네. 제가 그때 당협위원장이었고 당협위원장인데 예비 경선을 붙이시는 분들이 장관, 정직, 국회의원, 뭐 오 마이 갓. 당협위원장 몇 년간 하셨던 분 이렇게 해서 신인인데 제가 음. 이 경선을 딱 붙이셔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 결선까지 갔지만 막판에 이제 고배를 그때 맞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네. 벌써 이제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갑에서 네. 지금 활동하신 지가 그 좀 이제 꽤 네. 되셨고 여기 댓글도 보니까 사갑 주민들께서 댓글도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갑에 따른 뭐 김소정 변호사가 딱 찍고 있으니까 네. 그저 넘보지들 마세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 아, 사갑에서 네,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무조건 사갑. 제가 서울 예전에 어렸을 때 서울에 대한 동경이 정말 강해서 네. 학교도 이제 서울에 왔고 네. 직장도 서울에 구했었는데 네.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의 딸을 위해서. 사갑의 딸. 그 사갑의 딸을 위해서 서울의 모든 로망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거기서 뼈를 묻겠다. 뼈를 사갑에. 묻겠다. 네. 그렇지 뼈를 묻어야지. 그렇죠. 무슨 얘기야. 제 어렸을 때 로망과 환상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예. 사갑에. 사갑을 위해서 그래서 한평생 제가 바치겠다. 그래서 뼈를 이제 묻기로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럼요. 꼭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를 이제 보는 이제 시각이 우리 일반인들과 네. 다를 텐데 뭐 당협위원장도 하셨고 지금도 뭐 이제 내년 총선을 또 뭐 노리시고 이러니까 본인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렇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김소정 변호사의 그 정치 일정 앞으로 향후 이거하고도 네. 굉장히 예? 어떤 분이 돼야 유리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의 사갑의 분위기는 어떤 부산 전체 아무래도 부산 민심을 잘 아실 테니까. 뭐 저희 거의 당원 분들은 네. 예전부터 그냥 이번에 당 대표 뭐 누가 되던지 크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쓰다니 어차피 뭐 윤석열 정부에 잘 도와서 네.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당내 그 경선 관련해서 잡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네. 보면 이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뭐 불출마 그런 선언도 하시고 예.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이제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네.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저 당은 이 당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민생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이제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는 당이다. 아주 탐욕스러운 당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총선이 지금 민주당 거의 지금 160 몇 석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입법도 거의 독주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이제 민주당이 걸림돌이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총선에서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당내 이 경선, 당내 권력 쟁취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치열한 다툼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총선의 분위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총선에도 이번에 패배를 하면 정말 큰일 우리 나는 거죠. 당은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집니다. 위태로워지고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위태로워진다라는 위태로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그런 피로감이 높았어요. 예.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냥 누가 되든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 당을 이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를 조력을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뭐 개인기, 뭐 자기만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당 대표보다는 일단 우리 당을 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압승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을 좀 탄탄히 좀 싸울 수 있는 실력을 쌓고 국민들의 어떤 호감을 얻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제일 잘 맞을 사람이 뭐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거 잡음 말고는- 없이 그냥 네. 쭉 간다 이거지. 그거 말고는 별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좀 우리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특히 총선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콩가루 집안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좀 보니까 좀 과열되고 있어요. 뭐 항상 뭐 그렇긴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선은 좀 지키자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김소정 변호사의 부산 민심의 그 핵심은 개인기라든가 개인적인 그 자기 정치할 당 대표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러면 결론은 김기현 아닙니까? 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산 민심도 그렇다. 뭐 김기현 당대표 거의 되지 않을까 거의 싶긴 한데 된다 이제 예, 그런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을 좀 원치 않는다. 아 원치 않는다. 이미 이제 뭐 정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제는 잡음 없이 그냥 축제답게 그냥 그쵸, 이렇게 투표하고 가야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김기현 의원님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 개인 플레이는 안 할 것 같다. 좀 예, 윤석열 정부 조력하는 조력한 정치. 역할을 하지.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다들 말씀하시기를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누구냐. 인지도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뭐 국회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뭐 국회의원을 누가 하냐. 아 정치인을 누가 하는지 봤더니 네.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외모가 딸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 그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를 어떤 스타성이나 어떤 그런 기질이 어느 정도 기저에는 좀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 정도 끝까지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아 우리 당보다는 나를 좀 내세워서 내 이름값을 좀 높이고 차기에 뭔가에 내가 좀 도전을 해보겠다. 내 이름값을 좀 높여서 내 스타성을 좀 키워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당 선당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뭐 선사후당 정신으로 선사후당 선 내가 자기, 무조건 내가 뜨고 우선. 보자. 당이 뭐 망가지든 뭐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뜨고 뭐 나만 뜨고 내 인지도만 높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거대 정당을 지금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금 그런 정치인들은 과감히 걸러야 되고요. 일단 조용하게 뒤에서 어떻게 보면 내조라고 하겠죠. 윤석열 정부를 잘 내조해서 잘 발맞춰서 우리 민생을 챙기는 그런 당대표의 자질을 갖추신 분이 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거는 부산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근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기현으로 갔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잡음 없이 잘 될 것 같다. 그건 이제 지금 읽혔는데 맞아요. 김장연대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장제원이 거기 쫙 들어가서 연대 김장연대 그것에 대한 부산 시민들. 장재원 의원은 부산 저희 또 부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조경태 의원님이나 장재원 의원님이나 워낙 좀 그 인지도가 상당하시고 상당하지, 평판도 상당히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뭐 장재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나서진 않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김장연대로 김장연대.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특별히 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산에서는 그런 저희 부산에서 거부감은 없어요. 없구나. 저희 부산에서 장재원 의원님, 예, 딱히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은 없고 좀 상당히 좀 예, 어느 정도는 호감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 왜냐하면 좀 부산에선 다선이시잖아요. 오, 그렇죠. 예. 다선을 하시다 보니까
그럼 저희 부산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 전국적인 이미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 이게 또 전국 리더십도 이미지하고 있고. 또 다르고. 리더십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리더십이? 저희 부산에서 뭐 정치를 하려면 뭐 장제원 의원님이나 뭐 조명태 의원님처럼 해야 된다. 그 롤모델로 삼아서 좀 잘 해라.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저번에 저도 산악회를 좀 출범을 해봤지만 네. 저희 지역에서 네. 힘들어요. 지역분들 그 일요일 아침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모시고 막 가고 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근데 근데- 장제원 의원님 보니까 저번에 엄청나게 갔던데 그때 100몇 대가 갔더라고. 100몇 대가 차가 100몇 대.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어. 그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가 차량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산악회를. 오, 야 그 엄청나구나. 정도면 어. 뭐 거의 리더십 지역 그 장악력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죠. 뭐. 아 그렇구나. 부럽죠. 그 장재원의 그 형, 아 네네. 그 장 이름 얘기해도 되나? 장재국 총장. 아, 그 형하고 제가 또 잘 아는데 아. 그 양반이 그 인품이 좋아. 네네. 그 사람이 인품이 좋은데 네. 교육계에 계시다고. 교육계이잖아요. 그러죠. 부산에서 뭐 학교 3개 뭐 그 저도 집안이잖아. 많이 들었어요. 인품이 좋으시다고. 인품 좋아. 네. 장재국이. 네. 형만은 못해 장재원이. 그래요? 장재원이 뭐 저도 뭐 저 친하고 뭐 이러지만 형만 못해. 근데 장재원님은 제가 예전에 당협위원장 할 때도 거의 못 뵀어요. 잘 모습을 잘 안 드러내시고. 아니 왜냐면 부산보다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아니 저 그때 서울에도 활동 많이 했잖아요. 아 그치. 서울에서 뭐 모임도 많이 하고. 그때 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도 많이 하고 예. 했었는데 거의 자주 뵙지는 못하고 한두 번 뵀나? 네, 거의 잘 못 뵙는 의원님 중에 한 분. 그래요. 거의 뭐 그렇게 자신의 두각을 내세우시는 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김기현 의원은 그 이제 울산이잖아요. 네. 부산 시민들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때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네,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다. 그렇죠. 걸로 좀 인해서 뭐 안타까워하는. 예. 안타까워하셨죠, 상당히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그때 그 아주 희생당 완전히 희생당했지. 예, 예. 송초를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문재인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말도 안 되는 방해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정말 참지 못하는 거는 공정에 반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앞을 누가 새치게 하는 거. 이거는 어, 절대 못 참아요. 그걸 청와대가 했으니까. 청와대가 문재인이 그 청와대 비서관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울산시장을 그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때 희생타였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많이 분노하셨어요. 네. 그 울산 부산 거의 부울경 네, 부울경. 메가시티도 한다고 하는데 부울경은 하나의 뭐 메가시티.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서울 뭐 이렇게 수도권처럼 부울경은 하나의 그 이렇게 또 하나의 연대감이 도시로 지금 있죠. 추진하고 있어요. 아 추진해요? 추진을 하고 있어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저희 이제 부산에서 울산으로 갈 때 통행료도 이제 면제를 하고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자. 왜냐면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뭉치자. 라고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이구, 그만큼 엄청난 거네. 울산이 가깝거든요. 네, 울산 제가 빠르게 운전하면 40몇 분에도 가요. 그렇지. 네, 거의 뭐 인접한 지역이고 해서 어쨌든 이 세 개 도시를 하나의 지역권으로 어쨌든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만큼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건이 딱 터지다 보니까 다들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아 그러네. 네, 내일처럼. 그런 게 이제 요번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응원이라고 그럴까? 저 이제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이제 한번 다들 인식하셨던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이란 분은 그때 좀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주 독자적인 그런 행보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튀기 위해서 돌출 행동을 한다거나 아, 그런 그런 건 안 거는 했구나. 거의 맞아.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미지상으로는 이미지가 좋군요. 괜찮죠. 네. 오. 네,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원하는 그런 당대표상이라고 봐야 되나? 네. 아. 네, 그렇죠. 뭐. 뭐 그렇구나. 다들 그러시긴 하지만 뭐 김기현 의원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부산에 의외로 의회가 아니다. 뭐 제2도시니까 거기 거물 정치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안철수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근데 안철수 의원에 안철수-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반응이 안 좋구나. 뜨뜨미지간? 뜨뜨미지근.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진 않는데 부산 민심은 왜 당 대표를 나올까? 아 어차피 단일화 할 건데. 심지어 그렇구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 사실 요번에 주가 완전 네, 뛰었어요. 그 주가 뛰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 자체가 안철수 의원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아 저래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구나. 이번 당대표 선거도 뭐 굳이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주가 띄우기. 그런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니 진짜요. 요번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주식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직전에. 그 테마주라는 게요. 네.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아, 네, 그죠. 테마. 그것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결과로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걸 보고 좀 의아하다. 어쨌든 대선 주자잖아요. 네. 대선 주자가 왜 그런 얘기도 있고. 때만 되면 나와. 서울시장 네. 선거면 또 어차피 나가고 또- 대선이면 나가고 당대표도 나가고 나올 때마다 나와. 어차피 또 단일화 할 거 아닌가? 어차피. 네. 뭐 그런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대표는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당 대표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음. 두 가지 기자회견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출마 선언문, 예. 하나는 사퇴. 사퇴 선언 불- 두 가지 불출- 끝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네, 예. 그거를 보니까 끝까지 정말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음. 정말 선당 후사의 그런 결정을 마지못해서 지금 하신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나서서 당에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먼저 정말 선당 후사의 그런 결심을 한 것 같고 그 판단은 잘했다고 봐지. 판단은 잘 하신 거죠. 어. 근데 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붙어봤자 결국 이득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 당 측면에서, 예.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경원 의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붙었다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런 기량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되면은 거물이 되지만 완전히 안 거물이 되면은 이제 박살나는 거거든. 그렇죠. 모든 책임을 이제 떠안고 총선까지 그런 책임까지 부담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그것 때문에 일단 나경원 의원의 뭐 정치인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아니, 저는 아유 그럼 이번에 오히려 사퇴함으로써 더 큰 걸 저- 얻었다고 봐요. 그렇지. 네, 네. 예. 추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일단 빠질 때죠. 아니 근데 그 김소정 변호사는 약간 의아하네. 뭐 보통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그런 얘기들 해요. 나경원 의원은 여성 정치인들이 질투한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래. 아니 좀 왜냐면 미모가 일단 네. 아니, 실력도 서울법대 판사 출신에 네, 맞아요. 뭐 그다음에 남편도 판사 출신의 훈남이지.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미인이야. 네.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싫어한다, 네. 질투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소정 변호사는 그런 게 아니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을 누가 하느냐. 아,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딸려서 이제 네. 못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데 그 기저에는 스타성 네.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질이 있는데 정말 대중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네. 숨어 있는데 그런 여성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여성 정치인이 봤을 때 학력되고 외모되고 다 되니까. 다 되는 남편까지 돼. 남편도 되고 나경원은 옆에 있을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 네. 스포트라이트도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하겠어요 여성 정치인들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속으로는. 근데 뭐 그렇게 나쁘게 평가 안 저는-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같은 급이 아니니까. 저는 아직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물론 나 의원님한테
뭐 임명장 받은 건 있어요. 예전에 당협위원장 할 때. 네. 근데 같은 그런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뭐. 거의 뭐 질투를 하고 할 일은 없죠, 제가. 그렇습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 보는 입장. 근데 이제 그 금배지를 다른 사람들 같은 그렇게 급이라든가 되면 이런 또 달라질 사람들은 경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막 견제 막 견제. 서로 막 들어오고 견제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럴 만한 건 없으니까.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여성 정치인들이 근데 일반 여성 유권자들은요 그 나이 드신 분 특히 네. 60대 70대 여성분들은 나경원 의원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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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괜찮죠? 정치인들이 조금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그리고 않지. 같이 서 있으면 배경이 돼버리니까 나 자신이 비교가 돼서 배경 병풍이 되잖아요. 병풍. 아니 여자가 봐도 네. 여성을 자꾸 외모로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이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외모가 훌륭하다고 보시나요? 네. 네, 네. 단정하시고 여성이 봐도. 아주 단정하시고 그래. 네, 그리고 책 잡힐 일을 잘 안 안 하죠. 네. 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 는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안 꾸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되게 옷차림도 보면 단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수수하고 예. 그리고 성격도요 털털해요. 털털하고 뭐 생긴 외모로 볼 때는 뭐 이쁘고 그래서 뭐 약간 좀 도도하고 까칠해 보이잖아요. 실제는 굉장히 털털해.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외모가 음. 그 실력을 좀 뭐라 그러지? 아. 좀 가리는 아. 외모에 의해서 좀 실력이 평가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뭔 되나? 말인지 알겠다. 예. 외모만 다들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 기저에 있는 실력을 잘 보기 힘들다는 거고 예. 그게 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네. 왜 나만 보면 왜 외모 외모 얘기만 얘기만 해? 내 실력과 내 정치 그렇죠. 역량을 얘기 네, 안 하고. 그렇죠.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오. 옆에 다른 여자 정치인들 질투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그럴 수 있네. 네, 외모 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나가면은 마누라 이쁘다는 얘기만 해서 야 나 멋있다 그래야지 야 마누라 젊고 이쁘다는 얘기만 해.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죄송합니다. 저도 그 생각. 그래가지고 제가 저평가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부산 민심은 뭐 김기현으로 가는 거로 이제 기정사실화 하는 거 같고 안철수는 왜 나오지 뭐 주가 약치 이런 평가랍니다. 그냥 전당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김기현으로 다 그럼- 몰아가지고 그럼요. 더 이상 뭐 잡음 일으키지 잡음 없이 말고 그냥 1차에서 그냥 과반 조용히 그냥 당대표 그래 선출하고 과반으로 그냥 1차. 그냥 국민들 민생 챙기. 왜냐 지금 뭐 가스비 아유 지금 엄청 난리예요. 올라가지고 난리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억눌려왔던 게 다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부터 잠재워야 하지. 우리가 이 전당대회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할 건 아니라고 맞아요. 그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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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왕 1차에서 과반 넘길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